나 방금 굉장히 열받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아니, 녹화되는 줄 알고 한참 설명하고 있었는데, 녹화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녹화가 하나도 안 됐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는데, 아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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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생님이 1학기 때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 지원이, 도현이, 그리고 비강이, 상원이, 성민이, 그 동현이 요렇게 이 친구들은 2학기가 돼서도 물리를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AS 차원으로 이제 강의도 남겨주고 싶더라고. 너희들 잘 되라고.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1학기 때 비강의를 특별하게 선생님이 뭐 따숩게 챙겨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참 그래도 물리를 선택을 하겠다니까 갑자기 좀 지나고 나니까 너무 미안하네요.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미안합니다 하고 나를 매제자라고 생각했던 우리 준영이는 물리를 선택하지 않았더라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안타깝네요. 자, 하고 2학기에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듣는 윤범이, 승진이, 재혁이, 하완이, 송주 이렇게는 또 새롭게 배우는 과목임에도 불리하고 약간 불리함을 안고 가는 건데도 물리를 하겠대. 그 친구들은 같이 이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이제 한 8번까지 대충 설명은 했는데 건너뛸 거는 건너뛰고 설명을 했는데 야씨 다시. 근데 이게 화면이 다 자세하게 잡힐지는 모르겠어요. 잡힐지 모르겠는데 설명에 집중하면은 알 거야. 이제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보자. 굉장히 열받네요. 자, 문제 보면은 문제 1번부터 1번부터 자 봅시다. 그 선생님이 영상 편집에 따로 문제를 넣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집 펼쳐놓고 같이 설명 들으면 될 것 같아. 자,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자전거 위에 어린아이가 있대요. 어린아이가 있대요. 자, 그 어린아이를 그 그림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거 자전거, 네모난 물체 이거 자전거, 그리고 그 위에 아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물체가 이렇게 됐으면 우리 뭐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가장 강조한 거. 물리에서 가장 강조한 거 한 개 뽑으라면 선생님 주저없이 이걸 뽑을 거예요.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거. 프리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 그거 뽑겠습니다. 작용하는 힘을 다 찾는 거야. 중력 작용할 거고. 자전거에 지구가 자전거를 당기는 중력 작용할 거고. 그리고 아이가 자전거를 밀어내리는 이 힘이 작용할 거야. 수직항력. 아이가 자전거를 누르는 그리고 지면이 또 자전거를 받치고 있는 이 수직항력이 또 작용할 거예요. 이 세 가지 힘이 자전거에 작용하겠지. 그리고 아이에게는 자전거가 아이를 받치고 있는 수직항력, 그게 작용할 거고 수직항력. 그리고 아이에게는 또 중력이 또 작용하겠죠. 그러면은 자유물체도 끝났어. 그러니까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운동 방정식을 세워봐야 됩니다. 자, 이제 자유물체도 그리고 운동 방정식 세워볼게요. I에 대해서 세운다면 I에게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I에게 작용하고 있는 중력하고 같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거고, 자전거에는 뭐예요? 지면이 자전거를 받치고 있는 수직항력은 뭐 중력과 수직항력, I가 누르고 있는 수직항력이 더해져서 이런 형태가 될 거야. mg 더하기 n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자, 그러면은 문항을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자전거가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알짜임이 0이다. 이거 관성이죠. 정지 혹은 원래 하던 운동을 계속하게 될 거야. 근데 아이가 원래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알짜임은 0. 맞는 표현이죠. 그죠? 니은 어린아이가 자전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어린아이가 자전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거 뭐야? 이거지 이거. 어린아이가 자전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수평면이 자전거와 작용하는 힘이랑 같다. 같지 않죠? 수평면이 자전거를 받치는 힘에서 mg만큼을 빼야 그게 이제 I가 자전거에게 작용하는 수직항력에 해당하겠죠. 이건 뭐예요? 그 자유물체도 잘 그리고 운동 방정식 잘 세웠냐? 그거 물어보는 문항 아니야.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디귿. 자, 수평면이 작용하는 힘은 수직항력인데 어린아이에게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잖아.
작용 반작용은 뭐예요? 수직항력의 작용 반작용은 뭐예요? 수직항력이잖아. 중력의 작용 반작용은 중력이잖아요. 이 힘의 종류가 달라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디귿 자체는 꼭 굳이 문제를 읽지 않아도 디귿 보기만 읽어도 맞고 틀린 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억만 맞아요. 1번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선생님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다. 쉽지만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번은 선생님 딱히 해설하지 않을 거예요. 자, 3번 봅시다. 핵반응인데 지금 2학기에서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들은 아직 핵반응까지 안 배웠잖아요. 그치? 그 친구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넘어가셔도 괜찮고, 자, 1학기 때 이제 배웠던 친구들은 핵반응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수능에서 본격적으로 핵반응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하기로는. 자, 그러한데, 자, 가는 뭐예요? 수소와 수소가 만나서 헬륨이 만들어졌어. 핵 융합 반응이고요. 나는 딱 보니까 우라늄하고 이제 중성자 충돌해서 베릴륨이랑 크립토늄으로 나눠지는 핵 분열 반응식이죠, 그죠? 자, 여기서 핵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튀어나오는 에너지가 뭐에 비례해? 질량, 결손된 질량에 비례한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가에서는 얼마가 나왔어요? 17.6 메가 일렉트로닉 볼트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에서는 200 메가 일렉트로닉 볼트가 나왔으니까 누가 에너지가 많아요? 나가 더 많잖아. 그렇다는 것은 질량 결손은 나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가는 핵 융합이고요. 그리고 B 이거 보면 질량 결손은 에너지가 더 많이 방출한 나가 더 클 거고요. 기억은 중성자이죠, 그죠? 네, 정답 쉽게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자, 4번 문항으로 갑시다. 4번. 자, 4번 문항은 선생님이 이 문제 역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문제예요.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지점을 콕 집어서 물어보는 그런 쪽집게 같은 문제였어. 뭘 물어보는 거냐면 결국엔 전기 전도도 아니면 비저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 전기 전도도와 비저항은 뭐예요? 물질의 고유의 특성입니다. 물질 고유의 특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강력하게 박혀있어? 어떤 물리 개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V는 IR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관계식이 머릿속에 박혀있잖아. 근데 길이가 길어지면은 저항 증가하는 거 아니야? 면적이 늘어나면 저항 감소하는 게 아니야?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전기 전도도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전기 전도도는 물질 고유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4번 문항을 틀렸다면 선생님 디귿번에서 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왜 틀렸지? 막 이러면서 실수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 다시는 이 비저항 또는 전기 전도도 관련된 문제를 틀리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걸 다짐하는 마음으로 먹었으면 좋겠고, 5번 문제. 5번 문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그냥 운보 적용하면 충분히 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 문제가 조금 애매한데, 사실 근데 7번 문제도 어떤 그래프가 나와요? FT 그래프가 나오잖아. FT 그래프의 면적은 뭐다? 충격량이다. 그럼 충격량을 내가 알았으면 충격량, 운동량 관계를 사용하여서 잘 적용한다면 답을 추론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7번 문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 문항 볼게요. 와, 아까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그게 싹 다 날아가고 그 똑같은 걸 한 번 더 했어. 굉장히 열받네요. 그죠? 자, 8번 문항은 다행인 건 그림은 이미 그려놨단 말이야.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림 가와 같이 질량 m과 함에 있는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하여 A와 B의 높이차가 h가 되도록 A를 손으로 잡아 정지시키고 있다. 정지. 자, 그림 나는 가에서 A를 가만히 놓았대요. A와 B의 높이차가 3h가 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서 A의 속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이나 이런 시험에서는
선생님이 선생님이 수업에서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체계로 푸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다체계로서 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빠르게 푼다면은 일체계로 푸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선생님 얘기하는 거는, 먼저 여러분은 다체계로 평소 때는 푸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고, 그것이 이제 숙달되면은 이상하게 숙달되면 자연스럽게 일체계로 이제 풀게 되게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문제를 푸는 논리에만 빠지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물리 문제를 잘 다루는 건요, 결국에는 물체를 분석하는 사고력이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문제 푸는 방식에는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랑은 다체계를 한번 풀어보고 일체계로 풀어보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랑은 다체계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문제에서 일단은 자유물체도는 미리 다 그려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체계로 한번 풀어볼 거니까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A가 B랑 H만큼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H만큼 떨어져 있었고, 나중에는 A랑 B가 3H만큼 떨어져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총 갭은 4H가 될 거예요. 4H. 그런데 이 도룰의 상황은요, 얘가 올라가면 얘는 내려가잖아요. 총 거리가 4H면은 A가 얼마만큼 가면 돼요? 2H를 가면 되겠지. 2H. A가 2H만큼 올라가고 B는 2H만큼 내려가면 토탈 이 3H가 될 거 아니니, 지금 H만큼 차이 나는 상황에서, 그죠? 그러면은 총 이동은 2H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A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네, T가 장력이 작용하고 있네. 여러분, 장력은 보존력이에요? 비보존력이에요? 비보존력이지?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꺼내야 돼? 선생님이 배웠던 에너지 방정식 형태에 뭐가 있어요? 일과 에너지 정리. 일과 에너지 관계 한번 봅시다. 이례적. 일과 에너지 정리. 뭐요? 비보존력이 한 일은 뭐를 변화시킨다?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라고 여러분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비보존력은 뭐예요? 여기서 비보존력은 mg야? 아니야, 얘는 보존력이야. mg는 보존력이야. 비보존력 뭐가 있어요? 아니, 다 비보존력이지. 보존력은 뭐가 있어요? 중력, 전기력, 탄성력. 여기에 뭐 해줄 힘은 중전탄, 중전탄.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중력, 전기력, 탄성력. 그러면은 얘는 이제 장력이 작용하니까 얘가 비보존력이야. 비보존력 T가 작용하는데, 얼만큼? 2H만큼 작용할 거예요. 2H만큼. 그런데 선생님이 2H만큼 작용할 거예요. 그죠? 2H만큼 작용해요. 자, 비보존력이 해준 일은 T 곱하기 2H. 그러면 얘가 양의 일이냐 음의 일이냐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건데, 힘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고 얘가 올라갔잖아. 그러면은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니까 양의 일이죠. 그러면 도는 그대로 양수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운동 에너지 변화. 얘는 정지에 있다가 올라간 거니까 정지, 처음은 0이야. 그리고 나중은 뭐 2분의 1 m v제곱이라고 그냥 쓰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물체는 서로 같이 이동하는 거 아니야? 이거 실제 실이에요? 아니죠? 얇은 쇠막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2분의 1 mv제곱에 그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얘가 2H만큼 증감됐다고. 사실은 이제 디테일하게 하면은 그 포텐셜 에너지에 더된 포텐셜 기준점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에너지 방정식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변화값이야. 변화값. 원래 값에서 얼마나 변했냐고. 그게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2H만큼 우리가 변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mg 2H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적어놓고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B에는 뭐가 있어요? B에도 뭐가 작용해? M3mg가 작용하고 T가 작용해. T가 작용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B는
자, 얘는 힘이 작용하는데 얘도 2H만큼 다른데 얘는 양의 의미에 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야. 근데 운동 방향은 아랫 방향이야. 음의 일이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자, 비보존력이 해준 1 들어가고 얘도 뭐가 돼요? 운동 에너지가 되겠지. 얘도 정지에 있는데 나중은 3m에 같이 붙어 이동하니까 V는 똑같다, 그지? 그리고 델타 U는요. 델타 포텐셜 에너지. 얘는 2H만큼 낮아졌죠. 얼마나? 3mg가 2H만큼 낮아졌어. 그러면 얘는 변화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거 각각을 어떻게 해야 돼? 각각을 싹 다 더해야 돼. 싹 다 더했을 때 이쪽은 다 없어져 갈 거고 이쪽은 서로 없어져 갈 거고 뭐만 남아요? 정리. 0은 어떻게 돼? 2분의 4니까 mv 제곱은 남게 나요. mv 제곱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mgh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넘어가면 mm 떨어지고 넘어가서 정리하면 얼마가 나와요? 2 루트 GH가 나오겠지. 이렇게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풀고 나니까는 내가 풀었던 거랑 정답이 달라가지고 다시 보니까는 요거 더할 때 어떻게 돼요? 요거 더할 때 2mv 제곱 되잖아. 2mv 제곱. 자 2mv 제곱 하고 mm 치고 둘 치고 하면 얼마가 나와요? 다시 헷갈립니다. 2mv 제곱 m v죠. m 날리고 2 날리면은 루트 2gH가 난다. 자, 요런 식으로 사고하는 게 이제 다체계로 해결하는 방법이고 1체계는 이거를 한 체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알았죠? 자, 다음 문제 9번 문제 운동학 문제 운동학. 내가 이거 문제 보면서 느꼈던 건데 나는 실제 수업에서는 이거 문제 다 쓰면서 시간 다 까먹잖아요. 근데 영상으로 여러분들 보면은 문제 이거 다 그려놓고 여러분들 볼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그 영상의 어떤 편리함을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 AB가 기준선 PQ를 지나 3V, 2V의 속력으로 동시에 지난 후 A가 Q를 2V로 지나는 순간 B는 기준선 R을 VB로 지난다. 그리고 P와 Q 사이의 거리는 L이고요. 그리고 두 AB의 가속도는 서로 같다. 자, 이런 문제, 운동학 문제죠, 그죠? 운동학 문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강조했던 거는 역시나 VT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방법 가르쳤고, 그리고 등속 관계식, 등가속도 이제 관계식 세 가지를 활용해가지고 푸는 방법, 그렇게 하나 알려드렸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상대 속도를 이용하는 방법, 문제에 따라서는 그리고 평균 속도를 이용하는 방법, 평균 속력 속도 이용하는 방법 그렇게 있는데 이 문제는 선생님이 그냥 이제 수식 접근으로 해서 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VT 그래프를 반드시 한번 활용해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문제는 그게 편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긴 한데 VT 그래프를 다루면 다룰수록 여러분들이 똑똑해지실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 이 문제에서 등장하지 않은 게 있어. 시간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간항이 등장하지 않을 때는 어떤 걸 써야 돼요? 등공 3번. 등공 3번.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 요거 써야 되잖아. 그러면 요거 적용해가지고, 어디가 A예요? 어디가 A야? 얘가 A. A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A는 몰라. 그리고 거리는 요거 L만큼 간다 그랬지. L만큼 갔는데 얘가 나중은요 4V고요. 2V 제곱이잖아. 2V의 제곱 그리고 3V의 제곱 마이너스 9V의 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5V 제곱이 되니까 A는 얼마야? 2L분의 마이너스 5V 제곱이 A에 해당하겠죠. 그죠? A는 구했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1번이라고 쳐보자. 그리고 2번 상황. 2번 상황 시간항은 없지만 그러니까 보니까는 문제 B에 대한 대답을 하려다 보니까 가속도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했는데 시간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근데 시간을 간단하게 보려면 A와
요거 B 여기까지 Q까지 도달하는 데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잖아요. 직선상에서 등가속도 할 때는 평균 가속도가 어떻게 돼요? 그 가속도 중앙 이게 그래프 그려주면 그 중앙점에 딱 지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3V 더하기 2V 나누기 2를 하면은 3V와 2V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그게 뭐예요? 평균 속도지. 그러니까 평균 속도로 그냥 쭉 등속 운동했다라고 가정해도 그 시간의 결과값은 동일하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5V가 T만큼 갔을 때 거리 얼마를 이동한다? L만큼 이동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럼 T는 얼마예요? T는 2L분의 5V라는 어떤 관계를 또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VB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VB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봅시다. VB도 결국에는 뭐를 집어넣으면 돼요? 등공 2번, 1번을 써보자. 등공 1번. 자, 등공 1번을 적용하면 VB는 초속도 얼마예요? 2V 더하기 가속도하고 T인데 이 가속도 우리 구했잖아. 여기 있네, 여기. 그러면 2V는 마이너스 2L 5V 제곱에 T는 얼마예요? 2L 5V분의 2L 하면은 아름답게 딱딱 떨어지네. V만 남아. 정답 뭐예요? V가 남는다. 그래서 VB는 V다. 그래서 문제가 구조가 딱딱 아름답게 떨어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 괜찮은 문제였다고 선생님 생각 들고요. 10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이 물체를 빗면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이렇게 내려왔겠죠. 위치 에너지가 변환되어서 운동 에너지가 됐겠죠. 그죠? 물체가 수평면에 V라는 속력으로 도달한 후에 수평한 마찰 구간에서 직선 운동을 하다가 정지했대요. 근데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는 거야. 자,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마찰 구간에서 이동한 거리는 L이고, 점 P는 마찰 구간의 시작점 2분의 L만큼 떨어진 구간 지점이다. 이때 점 P를 지날 때의 속력은 얼마이냐 이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 상황도 아까 문제랑 같이 어떻게 풀면 돼요? 2대정을 쓰면 될까? 일과 에너지 정리 어떻게 돼요?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비보전 얘기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위치 에너지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이거는 좀 페이크인 것 같아요. 이걸 줬는데 이 H를 안 줬어. 그리고 V를 줬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 뭐냐면은 이거 인천광역시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드는데 이미지가 이거 갖다 쓰고 싶은데 그냥 그렇지. 이미지가 기존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 그냥 쓰고 싶었던 거야. 그냥 사실 이거 없어도 되거든? 없어도 되는데 아니면 문제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문제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갑자기 급조된 느낌이 있어요. 굳이 이게 왜 있었나 이게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도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그런 고충을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비보전 얘기한 작용한 힘은 요 구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그리고 계속 수평 상황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애초에 없어. 자, 그러면 비보전력은 뭐야? 여기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비보전력일 건데, 자, 비보전력 F가 작용한다고 해봅시다. 그게 얼마만큼 간 거야? L만큼 작용했는데 마찰력의 방향은 어디예요? 물체가 미끄러지려는 방향의 반대.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지. 마찰력의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할 거 아니야, F가. 그리고 L만큼 갔어. 근데 힘의 방향 이쪽이고 운동 방향 이쪽이네. 얘는 무슨 일이야? 음의 운동이야. 음의 일이에요. 음의 일이 처음에는 2분의 1 mv 제곱만큼 가다가 나중에 뭐 한 거예요? 정지한 거네. 요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은 물체 P를 구했을 때 속력을 물어봤잖아. 물체 P는 이게 얼마예요? 물체 P는 이게 얼마야? 2분의 1이니까 그러면은 이 관계식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렇지? 그냥 2분의 L만큼을 갖는데 이게 초속도는 이게 있고 얘가 얼마란 얘기야? 모르는 속도가 하나 있겠죠. V 파이널 제곱이라고 합시다. V 파이널 제곱이고 P에서의 속력이니까 VP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요거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갑자기 문제 분위기가 왜 이렇게 쉬워진 듯한 느낌이지? 요거의 자리에다가 그냥 요거 자리에다가 요거 그냥 쏙 하고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갑자기 좀 험해지는데 문제가? 자,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2분의 쏙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에 2분의 1이야. 응. 여기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2분의 1 mv p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이야. 아름답게 정리 좀 해봅시다. 얘가 4분의 1이니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4분의 2잖아요. 4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m p 제곱이야. m 떨어지고 2 떨어지고 하면 2가 남네요. 하면은 vp 제곱은 얼마야? 2분의 1 v 제곱. 땅땅땅. vp는 루트 2분의 1 v. 아니면 2분의 루트 2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1번 문항, 이거는 그림 그리지 않고 그대로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11번 문항은 이게 순방향 연결이냐 역방향 연결이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11번과 15번 둘 다 겹쳐. 여기가 다이오드 상황에서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극의 파지티브가 플러스에 연결되면 그게 뭐예요? 순방향이 되잖아. 그거 찾으라 문제니까. 이거 문제에서 분소인을 외워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림에서 전자를 힌트를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굳이 선생님이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12번으로 갈게요. 12번으로. 자, 12번 문제 그리고 올게. 자, 이 문제 보세요. 사실 이 문제를 선생님한테 수업 들은 친구들에게 먼저 대단히 이제 미안하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한테서 이제 물리 1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이 문제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선생님이 PV 그래프 나오면은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냐? 먼저 등원선 먼저 그리고요. 등원선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고온이라 그랬죠. 등원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열기관의 형태를 보면은 뭐라고 상상하라고? 이거를 하나의 피스톤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어디가 흡열이냐, 어디가 이제 방출되는 열이냐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라고.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 흡이면 이렇게 내부로 이렇게 표현한다.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하고 나가면은 이렇게 표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그렇게 풀 수가 없어. 왜냐면 AB 과정 이거 우리가 4대 연력학 과정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4대 연력학 과정 뭐 있음? 등압, 등적, 등온, 단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 근데 A, B나 B에서 A는 그 네 가지 4대 연력학 과정 중에 어떤 것에도 이제 속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흡방출 이거 표현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져. 그러면은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여러분이 믿을 거는 연력학 1법칙밖에 없어요. 1법칙 중심으로 풀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한번 다루긴 했어. 이제 열기관이 한 사이클을 다 돌고 나면 내부 에너지와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물리량 중에 그 스칼라 물리량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내부 에너지, 뭐 엔트로피 이런 것들은 원래 지점으로 돌아오면은 동일해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A에서 B 갔다가 B에서 A가 돌아왔을 때 이 델타 U가 0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설명은 했지만 이걸 수업 시간에 어떻게 문제 적용해야 되는지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선생님한테 물리 배운 친구들이 풀기 좀 어려웠을 것이다 선생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도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이라도 하면 되잖아. 지금 틀렸으면 어때? 정작 수능에서 잘 치면 되잖아요. 자, 봅시다. 이거 처음 접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갔다가 돌아온 거야. 갔다가 돌아왔어. 자, 그러고 나서
내가 총 Q가 있잖아요. Q가 있고 1 적어놓고 델타 U를 써놓고 보는 거야. 써놓고 보라고. 근데 이 델타 U는 갔다가 돌아왔으면 어떻게 돼? 얘가 0으로 날릴 수 있어요. 원래 지점으로 돌아왔으니까. 이런 거를 경로에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로에 무관하고 그냥 위치만 맞으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얘를 0으로 날렸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PV 그래프에서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이 PV 그래프의 면적은 뭔데? PV 그래프의 면적은 1이잖아요. 자, 그러면 A에서 B 갈 때 얘가 A에서 B 갈 때 2를 얼마큼 했어요? A에서 B로 갈 때 2를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 2를 했어요. 그리고 B에서 A로 갈 때 2를 이만큼 또 했어요. 2를 또 이만큼 했어. 두 개가 겹쳐지죠, 그죠? 그런데 B에서 A로 갈 때 부피는 어떻게 되니? A에서 B로 갈 때는 부피가 늘어나죠. 양의 1이야, 음의 1이야? 양의 1이지, 그지? 그리고 2를 내가 해준 거야, 양의 1이니까. 근데 부피가 여기서 줄어들고 있잖아. 2를 받은 거야, 음의 1이야. 그러니까는 알자는 어떻게 돼요? 알자는 이만큼이 알자 남는 건 이만큼밖에 안 남잖아. 요만큼밖에 안 남잖아요. 자, 그러고 나간 거는 양의 1이고 들어온 거는 음의 1이야. 그러면은 이거 관계식은 우리가 명확하게 내가 표현해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얘 어떻게 돼요? 얘 3Q인데 3Q가 뭐랑 같다는 거야? 알자 1하고 같다는 거지. 요 관념 가지고 이렇게 기억을 풀어야 돼요. 그럼 알자 1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알자 1은 얘가 10Q가 빼기 기울기 3Q가 돼야 되니까 기울기 뭐가 돼요? 얘가 7Q가 되겠지, 그지? 기울기는 7Q다. 이거 아까 복도에서 구동현 만나니까 그냥 대충 어떻게 숫자 조합하면 맞겠지 싶어서 이거 7Q라고 찍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연력학 1법칙 적용하고 연력학 1법칙을 적용한 뒤에 원래 열기관이 한 회 사이클을 돌았을 때 내부 에너지는 0이 되겠구나. 요거 나누고 보니까 Q 이꼴 W랑 같네. 요 개념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드립다 뭐 비슷하겠지라고 풀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풀어서 기분 좋아서도 안 되고 그거는 그냥 운으로 맞춘 거잖아. 그러면 안 돼요. 자, B에서 A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EQ이다.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정체를 알았잖아. 얘가 마이너스 9Q라고. 마이너스 9Q라고. 자, 그러면 여기도 이음번에도 연력학 1법칙 적용해야지. Q는 W 더하기 델타 U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얼마라 그랬어? 이게 7Q야. 7Q. 그리고 마이너스 9Q. 얘가 마이너스 7Q. 그러면 이게 맞으려면 델타 U는 마이너스 2Q여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감소량이 했으니까 마이너스 붙었으면 이게 감소량이 되지, 그지? 마이너스.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설명. 자, 봅시다. 디귿 봅시다. 열기관의 열효율은 4분의 1이다. 내가 총 받은 플러스 되는 거는 얘야. 열효율. 내가 총 받은 열분의 한 1이잖아. 내가 총 받은 거는 12Q를 받았는데 1은 얼마를 했어요? 3Q를 했잖아. 딱딱 떨어지는 4분의 1.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 기억, 미음, 디귿 모두 다 맞는 표현이에요. 자, 넘어가서 13번. 13번이나 17번 문제가 주로 나 그쪽 파트에서 많이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인데 13번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너무나 스테레오 타입 문제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라서 굳이 선생님이 해설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4번으로 넘어갑시다. 잠깐 끊었다가. 자, 14번 문제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림 가는 일정량 이상 기체가 들어있는 밀폐된 실린더에 추가 놓인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는 가가
가에서 기체가 외부로 열을 방출하며 피스톤이 서서히 내려와, 서서히 내려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서서히 내려왔다는 얘기에서 이제 영특한 친구들은 지금 이 문제 상황이 어떤 문제 상황인지를 눈치채야 돼. 서서히.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서서히. 자, 무슨 얘기예요? 등압 과정이라는 얘기지. 그거는 선생님 서서히 내려온 게 왜 등압 과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랑 나랑 대화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해결해야 하고 와야 돼. 자,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연력학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관계식이 여기 쓰여 있는 연력학 1법칙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PV는 NRT지. 자, PV는 NRT야. 근데 이 문제 상황 아까 추가 서서히 내려온다고. 등압 상황이야. 등압 상황. 등압 상황에다 뭐가 줄어드는 거야? 부피가 줄어드네. 부피 줄어드는 것만큼 이거 미쳤나봐. 온도가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놓고 우리가 또 연력학 1법칙을 써봐야 되겠죠? Q는 W 플러스 델타인데 Q는요 이미 나갔다며 그리고 1도 뭐예요? 이게 일을 해준 거 아니잖아. 받은 거잖아. 우리는 항상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 피스톤 내부의 기체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늘어났으면 양의 1이고 내가 줄어들었으면 음의 1인 거지. 그치? 얘도 0보다 작아요. 얘도 그냥 부호를 쓰지 말고 그냥 얘도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자. 자, 그러면 온도도 낮아졌어요. 당연히 얘가 음수인데 얘가 우변이 음수면 요 좌변 다해도 음수여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얘가 또 0보다 작다. 온도도 내려가고. 자, 그렇게 하고 문제 한번 봅시다. 가에서 나는 외부의 일을 하지 못하죠. 내가 받는 거죠. 그죠?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해석하자? 피스톤 내부 기체. 이 피스톤 내부 기체, 실린더 내부 기체 입장에서 우리 해석하는 거니까, 그렇게 약속하는 거니까. 자, 기억은 아니고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 크다. 내부 에너지는 항상 뭐에만 비례해요? 내부 에너지는 항상 온도에만 비례한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자, 그리고 디귿. 가에서 나 과정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Q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력 내부 에너지 감소량.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설명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재미삼아 들어봐. 우리가 역학계에서 개를 다룰 때는 그냥 뭐 세 개를 하나 잡냐 두 개 잡냐 그런 얘기는 했는데 이런 연력학 단원에서 들어오면은 이제 개를 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열린 게, 닫힌 게. 열려 있는 게, 닫혀 있는 게. 근데 열린 게는 뭐냐면 물질 교환이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기체 공기가 내부에도 들어오기도 하고 내부에 있는 물질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물질 교환이 되고 에너지 교환도 되는 녀석을 열린 게라고 말합니다. 근데 닫힌 게는 뭐냐면요. 에너지 교환만 가능하고 물질은 이동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닫힌 게지. 여기 있는 기체가 바깥으로 나가진 않잖아. 그냥 다 갇혀 있는 거잖아요. 갇혀 있고 외부로 나간 건 뭐만 나간 거예요? 뭐만 나간 거야? 에너지만 나간 거지, 그지? 자,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의 체계를 한번 봅시다. 이전에는요, 추가 이만큼 있다가 이게 추가 이만큼 내려왔죠. 그러면은 뭘 한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떨어진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추후에 한번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볼까? 자유물체도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역시나 연력학 1법칙을 써봐야 돼요. 연력학 1법칙을 써보자. Q는 W 더하기 델타 U인데 Q는 나갔잖아요. 나갔어. 얘는 나갔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나갔어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를 받았어. 근데 이 마이너스 2를 받은 건 결국에 얘 중정적 운동으로 해석하면 얘가 N 받고 얘가 mg 받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추도 또 뭘 해요? 여기 밀 거 아니야. N이라는 걸로 밀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N이라는 걸로 밀 건데 이 N이 중정적인 거면 뭐겠어요? 얘가 mg일 거 아니야. 모르긴 모르지만 이 높이가 만약에 h라고 한다면 낮아진 높이가 h라고 한다면 mgh만큼 얘는 2를 받았겠지. 얘가 역학적 에너지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남아있어?
델타 U가 남아있어.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거를. 그러면 W는 Q 마이너스 델타 U예요. 당연히 Q는 0보다 작아요. Q는 0보다 작아요. 근데 델타 U도 뭐예요? 델타 U 뭐예요? 마이너스잖아. 온도가 낮아졌잖아. 델타 U는 마이너스예요. 음수값이란 말이야. 음수값을 뺐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크다는 얘기지. 음수값을 뺐잖아요. 얘가 커졌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디귿은 뭐 문항 자체는 Q와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Q와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건 알 수 있고, 만약에 문제를 조금 더 보다 어렵게 냈다라면 뭐 Q보다 크냐, Q보다 작냐, 그것까지도 물어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문제를 공부하면서 그냥 맞췄다 틀렸다에 집중하면은 이런 수준까지 공부를 못 나가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게 거기까지도 생각해보면서 내가 답변할 수 있는가, 문제가 그렇게 변형됐을 때 내가 답변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5번 문항도 결국에는 순방향으로 연결됐냐 안 됐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11번 문항이랑 그렇게 다를 바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문항 상대성 이론이네요. 그죠?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림은 관찰자 P에 대해 관찰자 Q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는 거, 특수상대성이죠. 등속도니까. P의 관성계에서 광원 O와 빛검출기 AB 는 정지에 있고 O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빛은 AB에 동시에 도달한다. 동시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요 거리랑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A, O, B를 잇는 직선과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나란하다. 운동 방향이 나란해야지 우리는 길이 수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간 지연 현상을 볼 거 아니에요? 자, 설명 맞는 거 한번 봅시다. 빛의 속력은 P의 관성계와 Q의 관성계와 같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왜? 광속불변이잖아. 광속불변. 이게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 2학기에서 선생님이랑 함께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한번 배울 거고요. 미음 보자. OA 사이의 거리는 P의 관성계에서가 Q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P의 관성계에서는 Q의 관성계는 얘가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등속 운동을 하는 거면 얘라는 녀석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때 얘가 길이 수축이 일어나겠죠. OA 사이, OB 사이가.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자, Q의 관성계에서 O에 발생한 빛은 AB에 동시 도달한다. 어떻게 돼요? 이러한 개가 이렇게 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빛이 반짝 이렇게 반짝했을 때 이렇게 다가오면은 잠시 뒤에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이동한 상황일 거 아니에요. B도 이렇게 이동하고 얘는 B', 얘는 A'. 빛은 여기서 반짝했는데 A는 더 도망갔네. 그리고 B는 다가오네. 그래서 B에 먼저 도달하고 A에는 나중에 도달합니다. 자, 그래서 동시에 도달한다? 아니고요. 근데 이 문제도 동시에 도달한다, 안 도달한다 그 정도 수준에서 대답할 수 마지 말고 어느 쪽에서 먼저 도달하는지까지도 니들이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거기까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자, 1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거 굉장히 강조했고 선생님이 지난번 중간고사 때도 이런 문제 기출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출제했었어, 선생님. 그리고 주로 이런 물어보면은 딱 이런 형태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에너지 준위가 있고 심지어 그림도 되게 비슷하네. 자,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 치자. 선생님이 이거 뭐 어떤 자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도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왜? 이 간격이 좁을수록 뭐니까?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굉장히 에너지가 넓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뭐야?
가장 에너지가 작은 거야. 그럼 여기서 에너지 찾아보면 얘가 여기 떨어지는 거, 얘가 여기 떨어지는 거,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에너지 중요가 낮잖아. 이 A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은 A의 파장은 람다 B다.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자,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C에서 에너지는 그렇죠. C에서 가장 크겠지, 그지? 그리고 니은 C에서가 가장 크니까 3에서 1로 떨어진 게 가장 클 거니까 D는 뭘까요? D는 얘들아 이거 물어보는 거지. 이는 뭐예요? HF잖아. 근데 이거는 뭐라고 쓸 수가 있어요? HF는 뭐라고 쓸 수가 있어? 람다분의 속도잖아. 요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이거를 문제를 F라고 줬다면 F 뭐 A 뭐 F 여기에서 여기 떨어지는 게 FA고 여기서 떨어지는 게 뭐 FB라면 F 뭐 C는 뭐 요거 더하면 되겠지만 이게 아니라 람다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돼요? B 람다 B분의 1 더하기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제 람다 B분의 1 더하기 람다 A 요렇게 답변을 해야지. 요거 계산한 게 이제 그거겠지, 그지? 정답이겠지, 그지? 그래서 디귿은 땡. 자, 그러면은 정답은 기억 이음만 해당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18번 문제는 넘어갑시다. 18번 문제 넘어갈게요. 18번 문제 빗면 상황은 1학기 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자, 문제 19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림 가는 점전화 ABC를 X축상에서 같은 간격 고정시킨 것을 나는 가에서 BC의 위치만 바꾼 고정시킨 것을 나타낸 것이다. C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크기가 3F, 2F인 전기력이 작용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A가 양수, 양의 전하를 가질 때 B의 전하량은 얼마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전형적인 스테레오 타입 문제인데 이런 테마로 굉장히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충분히 해두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풀이법은 이렇게 논리나 가정을 세워가면서 차근차근 가정적인 모순들을 이제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풀이하는 걸 좀 선호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야. 얘가 양의 전화인데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하나 해봅시다. 가정을 어떻게 시작하지? A가 그냥 C에다가 힘을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칠게요. 이렇게 FA를 만들어준다고 쳐볼게요. 그렇다는 얘기는 C도 뭐란 얘기예요? C의 전하도 양수라는 어떤 가정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B를 이제 뭐라고 둘까? B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요 아이디어를 한번 써보자. 이거를 멀리서 바라보면은 어차피 합력이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 논리에 대해서 1학기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정말 멀리서 보면은 이게 지금 3개 떨어져 있는 게 되게 멀리서 보면 한 점에 있는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PA를 작용한다면 얘네 두 개가 합쳐졌을 때 C는 이 두 개 합친 거의 힘을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돼. 그지? 그러면은 그렇다는 얘기는 QB는 이게 된다는 얘기는 QB가 0보다 크거나 또는 음수여도 QA가 A보다는 작다. 이런 논리 과정인 것 같아요. QB가 QA보다는 작다라는 이제 그 맥락 안에서 그런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 논리를 그대로 가봅시다. 내 가정대로 갔는데 논리적 모순이 나오면 하나씩 그것들을 소거해 가면 돼요. 자, 그러고 나면 그렇다고 보면 QB가 양수 혹은 음수라면은 이쪽 방향으로 힘이 또 작용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은 먼저 요거부터 해보자. 음수라고 치자. 음수인데 QA보다는 작아. 이거보단 작아.
얘보단 작은 걸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인력이 작용할 거고요. FB. 그렇지만 A가 더 크니까 A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그래도 거리가 더 큰데. 이거는 조금 위험한 논리일 것 같아. 안전한 논리로 가자.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이게 거리라는 변수가 있으니까요. 확실한 걸로 가자. 그냥 양수로 두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논리적 모순이 나오면 그러면 그때 찾아가면 되잖아. 얘가 FB가 작용해요. 그러면은 요렇게 놔뒀다 쳤을 때 FA와 FB를 합했을 때는 3F라는 어떤 이제 얘기를 받을 수가 있겠네. 알잖아. 그럼 얘를 바꿨어. 얘를 바꿨는데 그 거리가 짧아졌잖아. 거리가 절반이 됐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EFA가 작용하는 거예요. 전기력이니까. 그러면은 B는요. B도 크기 같아요. 그럼 얘는 반대로 작용하겠지. 반대로 또 밀어내는 작용을 할 거야. 근데 크기는 같아. 그러면 거리 제곱이니까 EF가 아니라 얼마예요? 4F가 돼야 되지. 4F가 돼야지. 거리 제곱이니까. 그러면 여기도 한번 써보자. 요거 1번씩, 2번씩 4F 마이너스 FB는 얘가 몇 F라고 했죠? 몇 F? EF라고 풀 수가 있어요. 여기가 식이 두 개고 하면은 뭐 하고 싶어요? 연립하고 싶잖아, 그지? 두 개 한번 더 해보자. 두 개, 1번씩, 2번씩이라고 하면, 자, 한번 1번씩과 2 연립. 하면 어떻게 돼요? 5FA는 5F가 나오네? 5FA는 5F가 나온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죠? 이걸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있나? B의 전화량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없는데 B를 구해보자. 그럼 얘가 F야. FB는 그러면 이게 F니까 얘는 EF가 나와요. EF가 나와요. 얘가 EF야. 그러면은 어디 보자. 요거는 논리적인 문제는 없잖아, 그치? 잠깐, 아니다. 얘가 그러면은 4F고 FB가 EF야. 그러면 서로 합했을 때 EF가 나오고 힘의 방향 같아. 논리적인 모순이 없어. 얘는 F야. F가 작용했고 여기는 EF가 작용했어. 이래도 논리적인 모순이 없다, 그지? 그러면은 이게 맞는가 보다. 이 논리 과정을 다 따라가 봤을 때 모순이 안 나왔으니까 이 논리가 맞겠죠, 그럼. 그러면은 얘가 EF면 F는 요거는 4D 제곱분의 K, Q, QC 요렇게 두자. 그러면은 FB는 EF인데 그렇단 얘기는 2D 제곱분의 4Q, B, QC란 얘기잖아요. 그렇단 얘기는 얘가 어떻단 얘기야? 맞나? 이제 그냥 D제곱이죠, D제곱. D제곱분의 요거랑 요게 어떻단 얘기야, 이거? 요게 4D 제곱분의 2Q, QC랑 같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은 어떻게 떨어뜨려야 되니? 얘가 2D 제곱분의 QC니까 그냥 요거 QB는 얼마다? 2분의 Q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죠? 약간 좀 버벅거렸는데 정답은 그러면 1번 이렇게 찝어내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좀 그리고 다시 만납시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답률 보니까 처참하던데, 그 일과 에너지 정리 적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까먹었나 봐요. 그죠? 참,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좀 이런 킬러 문항들 19번, 20번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운 문제가 배치될 거잖아.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뭐부터 해라. 마음 편하게 마음속 주문을 외운다 생각하고 자유물체도 그리고 운동 방정식을 세우든지 뭐 일단 자유물체도 그려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작용해요? F 탄성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에 장력이 작용할 거고요. 자, 여기에도 장력. 자, 그리고 여기에 중력 20N. 잠깐만, 중력 가속도 10인가요? 10이고. 자, 그리고 여기도 뭐 장력 프라임. 근데 아마 끊어질 거라 가지고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얘 이제 10N이지.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봤을 때 자유물체들을 그리니까 한눈에 보이는 게 그냥 얘를 통으로 해석해버리면 30N이 밑으로 작용하고 위에 장력 하나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러면은 얘가 정지 상황이니까 T는 30N일 거고 F 탄성력은 얼마예요? 30N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F 탄성력 자체가 마이너스 KX인데 마이너스 KX가 마이너스 30N이에요. 그러면 얘가 100이죠. K가 100이죠. K가 100이야. K가 100이면은 얘가 30N이 나왔다는 얘기는 X는 얼마예요? 0.3m. 0.3m.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먼저 알고 이제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한번 해봅시다. 마찰력 없죠, 그죠? 마찰력 없으면 내가 원래 이거는 그걸로 푸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해 보면은 그냥 델타 E는 델타 1 메커니컬은 이거를 0으로 두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푸는 것도 있어요. 첫 장면과 나중 장면의 비교를 가지고 풀어야 된다니까. 첫 장면과 그럼 여기에서 첫 장면은 뭐냐면 이거지. 얘가 0.32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다가 이게 끊어졌지만 그거 무시하고 얘가 여기가 역학적 에너지 기준점이라고 하자. 여기가 포텐셜 기준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첫 장면에는 운동 에너지 없어. 정지 상태야. 탄성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가지는데 위치 에너지를 내가 기준점을 여기로 잡으면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에서는 탄성 에너지가 없거든요. K X 제곱. 근데 K가 얼마고? 100이지, 그지? 2분의 1. 그리고 X는 얼마예요? 0.3이에요. 그럼 0.09가 나옵니다. 이게 첫 장면이에요. 첫 장면. 그러면 나중 장면 한번 봅시다. 나중 장면은 얘가 0.1만큼 이동했어요. 0.1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면은 탄성 에너지는 얼마나 갖고 있는 거야? 원래 0.3이었는데 탄성 에너지가 다 적으면서 하자. 숫자 대입하면서 0.2가 있는 거지. 0.2 제곱. 그러니까 0.04. 탄성 에너지 0.04를 가지고 요거 갖고 있고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요? 위치 에너지가 생겼지. mgh인데 m이 2고 g가 10이고 높이가 0.1이야. 생겼어. 그리고 뭐도 생겼어요? 운동 에너지도 생겼지. 근데 운동 에너지는
얘네들이 같이 운동할 거 아니야. 같이 운동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2kg 더하기 1kg인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쇠막대로 연결돼 있으니까 실이 아니라 그랬어요. 쇠막대예요. 같이 움직이니까 속도는 같을 거야. 그지? 그죠? 이거를 계산을 하면 9잖아. 2분의 9. 첫 장면은 2분의 9. 얘 계산하면 2분의 9가 나와요. 얘는 3대 2가 나와. 얘는 2. 얘도 2. 얘는 2분의 3 2제곱. 3대 넘어가면 2분의 8이니까 2분의 1이 나와요. 2분의 1은 2분의 3 V제곱. 그러면 정도 나면은 딴딴딴 2 떨어지고 루트 3분의 1이 V겠네요. 그죠? 네, 정답은 얼마다? 1번. 와, 힘들었다. 네, 선생님 지금 이렇게 강의 다 하고 나니까 진짜 딱 1시간 걸렸거든요. 자, 이거 영상 편집하면 길이 아무래도 짧아지겠지만 여튼 선생님 수고했습니다. 내가 수고했어. 듣는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 편해 앉아서 집에서 볼 거 아니에요. 개 열받네요.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여튼 고생했고, 네, 우리 수업 시간에 봅시다. 안녕. 봐봐. 1학기 친구들도 계속 물리 공부 열심히 해나가서 다 1등급 받으십시오. 안녕.